11월 21일 과수 중 사과나무는 잎이 가장 늦게 떨어집니다. 농장에 다른 과수는 미리 구해다 심었는데 아직 사과 묘목은 심지 못했습니다. 이제 11월 하순이 되니 봄밭에 있던 사과도 잎이 떨어지고 있어 작은 묘 애무구 대목으로 중생종으로는 아리수, 시나노, 골드, 홍로, 만생종으로는 후지계통, 미얀마와 미야비 품종을 미리 전화 주문하고 오늘 찾으러 온 겁니다. 사과는 2년생 묘목도 괜찮지만 저는 접 1년생 묘목으로 주문했습니다. 예전엔 결실 기간을 앞당긴다고 분다리 묘목도 사봤습니다만 이젠 어린 묘목을 사서 제가 키우려 합니다. 묘목 농원으로 유명한 옥천입니다. 아마 이 트랙에 실려있는 것이 제가 주문한 묘목인 것 같습니다. 주문한 수보다 묘목 수가 적습니다. 직접 오기를 잘했습니다. 언제나 뿌리는 일단 가는 뿌리가 만원이 되었고 주간에 해당하는 곳은 눈을 일일이 살펴봅니다. 이 초밀식용 작은 대목은 일반 사과보다 척지를 많이 내니 다친 눈이 별로 없어야 합니다. 미얀마 품종은 애무구 작은 묘가 없고 이중 전문묘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모두 미야비로 식목 계획을 바꿨습니다. 구덩이는 이미 미리 파놓고 왔기 때문에 초밀식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구덩이는 오히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좁게 80에서 90cm 간격으로 파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좁은 간격으로는 이중 전목묘로는 재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두 주당 각각 12,000원에 사오자마자 일단 뿌리 소독을 했습니다. 소독약에 담궈 놓고 일단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소량 다품종이기 때문에 섞이면 큰일입니다. 과수 묘목 심기에 거름이나 비료를 넣는가 안 넣는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뭐든지 원료 이치를 알고 상황과 의도에 따라 하라고 조언드립니다. 과수 묘목 중에서 신근성 과수는 미리 구덩이 하단에 퇴비를 넣고 흙을 살짝 덮은 다음 묘목을 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뿌리가 밑으로 뻗기 때문에 사전에 퇴비를 넣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대신 청근성 묘목은 뿌리가 옆으로 뻗으니 심어놓고 활짝이 된 후에 퇴비를 주든 비료를 주든 하면 됩니다. 어쨌든 신근성이든 청근성이든 뿌리에 거름 성분이 닿는 것은 좋습니다. 신근성 묘목 심기라도 이번 심기에는 퇴비를 넣지 않습니다. 나무가 막 크지 말랐고 외성 대목을 심는데 거름을 넣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다만 용성인비 비료만 흙과 섞어 밑바닥에 깔고 그 다음 흙을 덮어 심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든지 상황과 의도에 따라 퇴비를 넣든 비료를 넣든 아니면 아무것도 넣지 않든 딱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묘목을 심을 때 퇴비나 비료를 넣는가 넣지 않는가 하는 단답형 생각은 농사 공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과 나무 묘목 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심는 깊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목 부위가 작은 뼘으로 한 뼘 정도는 지면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럼 묻히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게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일반 채소 같으면 깊이 묻힐수록 성장하지 않는데 이 사과나무는 오히려 더 잘 큰답니다. 어떤 분은 접목 부위 상단에서 뿌리가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그냥 전해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과나무를 삽목한 결과가 되겠죠. 과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단 삽목한 과수는 좋은 과일이 이르지 않고 생산량도 얼마 안 됩니다. 포도와 같은 몇 가지 과수는 삽목으로 번식해도 하지만 이것도 접목만 못합니다. 높이를 맞추어 심었으면 흙을 얻쳐 덮고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 까닭이 뿌리 속에 흙이 채워지도록 한 것이라면 묘목을 살짝 흔들거나 뿌리 주위를 막대기로 쿡쿡 쑤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이 흙은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물만 주어도 다 스며듭니다. 물이 빠지면 나머지 흙을 덮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문제, 흙을 발로 밟아주는 것이 좋은가 밟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도 의문이죠. 이후 필요할 때 관수를 할 수 있으면 그대로 두고
관수하기 어려운 곳이면 밟아주어야겠죠. 밟아주면 모세관 현상으로 장차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뿌리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되겠죠. 밟아주면 흙이 다져지니 뿌리 자라면 좋지 않겠죠. 급수를 할 수 있는 곳이면 그대로 두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아참, 전번 영상에서는 작업묘와 이중전목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처음 듣는 분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반 사과묘목은 꽃사과 씨앗을 뿌려 그걸 대목으로 하여 필요한 품종 접목을 합니다. 그러나 밀식으로 가지가 작게 나가도록 키우려면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대목을 써야 하고, 그 대목이 바로 M9, M26이라는 품종이 많이 쓰이는데 M9가 더 작게 자랍니다. 근데 이 외성 대목이 실생은 물론 삽목도 잘 되지 않고 희무지로 번식되기 때문에 대목이 귀합니다. 그래서 낸 방편이 꽃사과 씨앗에 뿌려 이걸 대목으로 해서 거기에 M9나 M26 대목을 접붙이고 그 위에 필요한 품종을 접붙이는 이중접목법을 쓰는 것이 외송 대목을 작은으로 하기보다 더 쉽다고 합니다. 당연히 묘목값도 한 번만 접붙인 작은묘보다는 오히려 더 싸고요. 이 이중접목묘는 중간 외성 대목을 M26으로 한 묘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M9 작은묘보다는 식재 거리를 더 띄우고 재배해야겠죠. M9 대목보다는 M26 대목이 더 크게 자라는 데다가 또 이중접목묘이니까요. 이 이중접목묘는 2번 접목 부위가 작은 한 뼘 나오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를 더 깊게 파는 거죠. 제가 직접 경험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기로는 자라는 동안 맨 밑의 뿌리는 점점 퇴화하고 중간의 M26 대목에서 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1번 접을 붙인 자리는 비닐을 풀지 않는 것이 도움되겠죠. 어떤 분은 1번 접 아래를 더 확실히 퇴화시키기 위해 철사로 감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모두 의도대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얼추 심기를 마쳤으면 묘목 다듬기에 들어갑니다. 접목 부위 비닐을 제거해야겠죠. 1년생 묘목이니 가지는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옆가지를 자르는가 남겨두는가 아니면 선별하여 남겨두는가는 당연히 키우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놔두는 쪽은 가지의 잎이핀이 광합성 작용으로 나무의 초기 자라면 좋다고 합니다. 대신 이 옆가지는 언젠가 잘라내고 교체해야 한다는 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묘목 수령에 따라 다르겠는데 굵은 가지는 잘라내고 가느다란 가지는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옆가지는 모두 제거하고 한 그루만 선별하여 남겨두었습니다. 일단은 자람을 지켜보려고요. 옆가지를 잘라내는데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쟁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르는 부분에서 아예 가지를 받지 않으려면 주관에 딱 붙여 자르내고 측지를 내려면 한마디 남겨두어야 합니다. 밀식 외성 재배는 당연히 옆측지가 많아야겠죠. 모든 눈에서 나오는 가지를 몽땅 다 기르는 것은 아니어도 측지가 많아야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것도 밑부분에서 가지가 나오도록 유도하려면 밑은 길고 위는 짧게 비스듬히 자르는 것이 좋겠죠. 이 초밀식 재배일수록 옆 가지는 짧게 하는 대신 주관을 놓게 하니 주관 상단부는 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 키우기에서 다치거나 벌레, 주로 손나방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묘목을 구입할 때 확인한 바로는 묘포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순이 닫혀 새롭게 난 묘목이 넷나무라 됩니다. 이제는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배수가 잘 되는 땅이지만 얇게 두둑을 만들고 지주로 세울 파이프도 구해 두었습니다. 남은 일은 검은 비닐을 덮고 지주를 박아 필요한 길이만큼 연결시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과는 다른 과수보다 동해에 강하지만 이 M9 대목은 동해에 약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어린 묘목이니 보온재를 감아 겨울을 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성 대목 유목 가꾸기는 더더욱 일반 사과 유목 키우는 것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키우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